자, 이제 10장 컨주게이션 된 화합물의 구조적 특징들을 알아보는 컨주게이티드 시스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뭐 꼭 다이앤만 얘기할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이앤이 가장 기초적인 구조라서 파이 결합하고 파이 결합이 이렇게 연달아서 한마디로 파이 스타 오비탈과 파이 스타 오비탈이 포개져 있는 이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화합물들, 이런 것들 갖다 이제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이라고 부르겠죠. 자, 아무튼 이런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앤들은 어떤 화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또 살펴볼 텐데요. 다이앤의 이제 먼저 종류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앤의 종류 및 안정성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제일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짝지은 다이앤,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컨주게이티드를 짝지은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앤, 그러면 이제 격리된 다이앤, 밑에 구조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가운데에, 여기 이 가운데에 있는 탄소가 sp3 혼성 탄소죠. sp3 혼성 탄소는 어쨌든 p 오비탈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p 오비탈과 p 오비탈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여기를 양쪽 p 오비탈들을 격리시켜 놨다라는 의미로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앤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알렌 구조에서 많이 봤으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 파이 결합 두 개가 연달아서,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해서 1, 2 알켄, 이렇게 1, 2 위치의 이중 결합이 계속 연달아 붙어 있는 것들 갖다가 cumulated 다이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왜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이 더 안정하고, 왜 아이솔레이티드 다이앤이 덜 안정하고, 왜 큐뮬레이티드 다이앤이 가장 불안정한가, 요거를 이제 한번 이유를 살펴보자 라고 한다면요, 탄소들을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 놨을 때 탄소 4개의 sp2 혼성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p 오비탈들이 하나씩 남아 있게 되면요, 여기서 파이 결합을 하고 여기서 파이 결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때 여기에 이제 파이 스타를 좀 넣어야 돼서 색깔을 좀 바꿔서 해볼게요. 양쪽 옆으로 파이 결합 옆쪽으로 파이 스타 오비탈들이 이렇게, 여기에도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 자리에도 파이 스타 오비탈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본다면은, 기존에 있던 파이 전자들이 일단 파이 결합 안에서 계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전자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자쌍들이 양쪽 p 오비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그마 전자보다 원자핵에서 거리가 머니까 더 쉽게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서 파이 스타까지 계속 전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파이 전자들은,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에 있는 파이 결합들은 일반적으로 시그마보다 쉽게 끊어지는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파이 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매우 쉽게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전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 다이앤 같은 경우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으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녹색으로 표시한 이 파이 스타 오비탈 두 개가 완전히 한 덩어리가 돼서 겹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1, 2번 사이에 있던 전자쌍이 이렇게 끊어져서 이 파이 스타 오비탈로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 지금 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이, 녹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 영역이 새로운 파이 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끊어졌는데 또 결합을 유지해요. 결합성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확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데, 결합이 끊어져도 결합을 계속 유지하게 되니까 그 결합을 유지할 수 있는 확률만큼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중결합이 끊어져서 단일결합이 되더라도, 이렇게 단일결합이 돼버리고 해도 둘 사이엔 이중결합이 아직도 계속 살아남아있는 파이 결합의 그 불안정한 요소가 여기서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도 파이 결합이 끊어지고 이 자리도 파이 결합이 끊어져서 두 개의 파이 결합이 끊어졌지만 계속해서 파이 결합 하나가 결합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좀 더 유리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컨주게이티드 다이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격리된 다이앤 같은 경우에는 sp3 혼성 탄소에 그 시그마 전자들이 있으니까, 시그마 전자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형태로 파이 전자가 파이 스타로 넘어오는 확률을 조금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것들도 넘어가 버리면,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쪽 파이 스타로 넘어가 버리면은
두 개의 파이랍이 각각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지 여기서 뭐 새로운 파이랍을 형성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컨주게이션 이펙트를 전혀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파이그랍이 덜 안정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알켄의 안정성을 따질 때 주변에 알킬기가 이렇게 있으면 조금 더 안정해지는 건 맞긴 맞는데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제일 안정한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랍의 안정성은 일단 컨주게이션이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이 주변에 알킬기가 몇 개나 붙어 있느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해 나가는 그 순서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연이은 다이엔 같은 경우에는 탄소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데 하나의 파이랍은 이렇게 수직하게 평면상에 눕혀져 있고요. 또 하나의 파이랍은 이거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요. 또 하나의 파이랍이 첫 번째 파이랍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파이랍을 또 봐야죠. 두 번째 파이랍은 여기서 이렇게 위아래로 피오비탈들이 남아있는 상태로 파이랍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요 파이랍하고 위아래로 뻗어 있는 요 파이랍, 요 두 가지가 서로 파이랍과 파이랍이 서로 아무런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비탈과 오비탈은 서로 수직한 관계에서는 상호작용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전자적으로 이쪽 파이스타에 뭐 전자를 기여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거기다가 중심 탄소가 sp 혼성이 돼 버리다 보니까 전자에 대한 인력은 무지 세졌죠. 근데도 전자를 공유해 줄 만한 게 요 파이랍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불안정한 구조가 요거일 수밖에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파이그랍을 포함하고 있는 화합물들의 각각 그 실제 에너지 안정성을 이렇게 뭐 연소열 비슷한 걸로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 이 표를 하나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다시피 2치환 알켄이 제일 안정한 편이고요. 1치환 알켄이 그거보다 조금 불안정하고요. 그 다음에 파이그랍이 이제 2개로 늘었으니까 여기는 어쨌든 시그마 결합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보단 파이가 불안정한 거니까 파이가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거, 여기는 격리되어 있는 거, 여기도 격리되어 있는 건데 격리된 것 중에서 여기는 알킬기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거고 이건 덜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중결합이 나오는데 삼중결합은 어쨌든 내부에 있는 거 하고 말단에 있는 것 중에서 내부가 어쨌든 양쪽에 알킬기가 하이퍼 컨주게이션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안정하다는 얘기고, 어쨌든 여기는 sp 혼성이라서 알켄보다는 불안정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불안정한 게 여기에 있는 이 연이은 다이엔 형태가 제일 불안정하다. 요런 서열 정도는 알고 계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숫자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적어도 뭐가 뭐보다 좀 더 안정하고 뭐가 뭐보다 조금 더 불안정한지 정도는 구분하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은 어쨌든 이렇게 4개의 피오비탈에서 전자들이 모두 한 덩어리가 돼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왼쪽에 그려져 있는 요 구조는 가운데 sp3가 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 덩어리들이 서로 여기로 격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래가 불가능한데, 오른쪽에 있는 컨주게이티드 다이에는 1번 탄소에서부터 2번, 3번, 4번 탄소까지 파이 전자가 자유롭게 왕래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걸 극대화시킨 구조가 이중결합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에다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다가 만약에 전자를 넣어버려요. 그럼 이 파이결합을 통해서 실제로 전자가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용해 가지고 유기화합물 분자 구조를 이용해서 이 분자 자체가 전선처럼 사용되게끔, 전류가 흐르게끔 하는 그런 방식까지도 과학적으로 다 밝혀내서 실제로 쓰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일단 파이결합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파이MO를 이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단원에서 파이MO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파이MO를 좀 설명드릴 생각인데, 일단 뷰타 1,3 다이엔하고 에틸렌의 파이MO를 먼저 비교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에틸렌 제일 간단한 구조니까 요거부터 먼저 보시죠.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탄소하고 탄소가 이렇게 하나씩만 결합되어 있고요. 양옆에는 다 수소들만 붙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알켄이죠. 그럼 여기에 있는 피오비탈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파이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텐데, 이때 이게 결합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피오비탈은 어쨌든 위상이 2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상을 서로 동등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파이결합을 형성한 걸로 보시고, 바로 이 상태예요. 이게 바닥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상이 만약에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뜨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오비탈들의 위상이 하나는 이렇게 한쪽이 또 반대쪽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둘은 결합을 형성할 수가 없고 전자를 공유하는 현상이 안 생겨버려요. 이거는 결합이 끊어진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들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에너지 상태만 나타내요. 지금 가운데 이렇게 점선을 쭉 그려다는데 이게 이제 넌번딩, 한마디로 결합하기 이전 상태의 에너지다라고 한다면은 결합을 한 다음에는 이렇게 에너지가 낮아져서 전자가 쌍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안정한 바닥 상태의 결합을 파이 MO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파이 스타로 보시면 돼요. 파이 스타. 그러니까 반결합성이 바로 이런 상태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뷰타다이엔의 경우는 요거랑은 조금 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뷰타다이엔 같은 경우는 파이 전자가 이제 이렇게 해서 두 쌍이 생기다 보니까 피오비탈, 이 파이 결합에 참여하는 피오비탈들이 총 4개가 돼버려요. 그럼 4개의 파이 전자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파이 MO도 4개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모든 위상이 다 동등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가장 낮은 상태, 이게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가 바닥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거보다 이제 여기에 위상하고 이쪽 위상은 같은데 이 둘 사이에는 컨주게이션이 안 되고 얘네들이 부호가 이렇게 위상이 반대로 변해버린 이런 상태, 둘씩 짝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컨주게이션은 안 된 이 상태가 요거보다 에너지가 조금 높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개니까 조합을 만들어 보셔야 돼요. 여기서처럼 첫 번째 오비탈 여기하고 이 자리가 서로 겹침이 안 일어나고요.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1, 2번은 결합이 끊어져 버린 거고 2, 3번이 결합을 형성한 것 같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 상태가 이제 그거보다 또 에너지가 높아진 거고요. 뭐 어느 파이 결합도 하나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 이걸 마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마디죠. 노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마디가 모든 피오비탈 사이에서 다 만들어졌을 때, 이때를 갖다가 우리는 가장 들뜬 상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때 요걸 갖다가 이제 맨 밑에서부터 에너지 레벨별로 하나씩 위로 올라가는 그 경향을 보시게 되면은, 앞에 2단원에서 제가 오비탈 설명드리면서 마디의 개수 이런 거 얘기했었죠. 맨 밑에는 피오비탈과 피오비탈 사이에 마디가 없어요. 이건 마디가 0, 마디가 0입니다. 근데 여기는 마디가 하나 생겼죠. 여긴 마디가 2개 생겼고요. 여긴 마디가 3개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마디가 증가할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 요 가운데 점선을 기준으로 이게 결합을 이루기 이전 상태니까 넌번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넌번딩 오비탈 에너지 레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넌번딩보다 아래쪽을 우리가 파이라고 얘기하고 위쪽을 파이스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파이 오비탈, 결합성 오비탈 중에서, 그러니까 전자들이 이렇게 4개가 채워져야 되니까 4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들, 채워져 있는 비교적 안정한 오비탈들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오비탈, 요걸 갖다가 호모라고 불러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게 바로 몰리큘러 오비탈에서 얘기하는 프론티어 오비탈 세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서부터 바닥 상태에서부터 전자가 한 쌍씩 채워져 있으니까 더 이상 전자가 없으니까 여기는 비워져 있죠. 파이 스타 오비탈 쪽에는 전자가 대부분 비워져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서도 제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는 루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루모는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래가지고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요. 호모는 highest occupied molecular orbital, 그래가지고 전자가 채워진 오비탈 중에 제일 에너지가 높은 오비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화학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그 중에서 특히 파이 결합이 반응을 할 때는 호모 상태에서나 아니면 루모 상태에서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 상태는 워낙에 안정하니까 반응이 잘 안 가는 상태고, 들뜬 상태까지는 에너지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반응이든 다 일어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까지 에너지가 들뜨기는 좀 쉽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통 호모 상태나 루모 상태에서 보통 기존의 결합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되고 이렇게 되는 성향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호모와 루모를 찾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거를 그러면 매번 좀 더 복잡한 구조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135 트라이엔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매번 이런 식으로 밑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피오비탈들의 위상을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아 이게 호모구나 이게 루모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호모 루모를 좀 더 판단하기 좀 편하게 여기 이 헥사 트라이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루모가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호모가 되는 거죠. 이거 그림을 보면 아주 간단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그냥 이 분자만 딱 보고도 호모 루모를 판단할 수 있게끔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 보시게 되면요. 호모는 일단 전자가 채워진 뭐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고 파이 에머는 일반적으로 바닥 상태 에머를 가지지만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주면 피오비탈들의 위상이 변하게 돼서 호모 또는 루모로 될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호모 상태의 전자 배치는 일반적으로 가열 시에 만들어진다라는 걸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루모 상태의 전자 배치는 일반적으로 광 반응 시 빛을 가했을 때 이렇게 빛을 쪼여줬을 때 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파이와 파이 결합 파이 결합과 파이 결합 사이가 마디가 된다.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놨어요. 이게 바로 호모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호모. 자, 그 다음에 루모는 파이 결합 자체가 마디예요. 파이 결합에다 마디를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위상들이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가열 표시가 나오면은 호모 상태를 생각하시고 호모 상태면은 요 파이 결합하고 파이 결합 사이에 마디가 있으니까 이 파이 결합과 이 파이 결합이 위상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 마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모 빛을 쪼여줬다 이런 표시가 나오게 되면은 루모 상태가 되니까 여기에 위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서 위상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구조. 여기는 또 똑같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기에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간단하게 어쨌든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런 폴리엔들 같은 경우에는 호모루모를 찾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이 위상을 각각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각 탄소별로 어떤 피오비탈의 위상이 그 옆에 있는 이웃 자리의 피오비탈과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뒤쪽에 따라 나오는 전자 고리와 반응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요령은 하나쯤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친전자성 첨가 반응은 앞에서 배웠었죠. 근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원투 어디션이라는 거하고 원포 어디션이라는 거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다이엔에는 그냥 알켄에다가 친전자성 첨가 반응할 때랑 좀 다르게 공명 관계라는 게 또 등장을 하게 돼요. 여기다 HX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쪽 파이스타하고 파이스타가 포개져 있는 이 자리는 반응이 잘 안 갈 거고요. 일반적으로. 왜? 이 전자가 어쨌든 반응이 간다는 얘기는 반결합성으로 전이 됐을 때 H가 붙어야 되는 건데 전이가 돼도 요 2, 3번 사이에는 새로운 결합이 새롭게 형성돼 버리니까 반응이 안 가요. 여기는. 그러니까 주로 반응이 일어난다면은 요 말단 양쪽 말단에서 주로 반응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예상해야 돼요. 그래서 H가 양쪽 말단 중에 한 군데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해서 H가 붙고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옆에 또 피오비탈들이 파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공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명을 하게 되면은 이중 결합이 이동을 하고 이 탄소 양이온이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용해간에 들어있는 X-가 이 자리로 들어가거나 이 자리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서 알켄과는 다르게 두 가지 생성물이 얻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엔 X가 이렇게 2번 탄소에 붙어 있고요. 이번에는 X가 좀 다른 자리에 가서 붙어 있죠. 그래서 이때 맨 처음에 수소가 첨가된 위치를 여기를 1번이라고 한다면 양이온이 생긴 자리 여기를 2번으로 보고 이걸 원투 첨가 이게 원투 어디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공명을 한 이후에 가니까 여기에 수소가 붙었죠. 그래서 원포 위치에 붙었다. 그래서 원포 어디션 이렇게 둘을 나눠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요 관계를 이제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원래대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원투나 원포나 뭐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원투가 우세할지 원포가 우세할지 이런 것들을 좀
유도해낼 수가 있는데,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이렇게 들어가나 저렇게 들어가나 에너지는 비슷해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공명을 안 하고 들어가느냐, 공명을 한 이후에 들어가느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 공명 관계를 이제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 파이 전자라 할지라도 파이 전자가 옆자리로 이동을 하려면은 어쨌든 입자들이니까 입자가 이동을 할 때 운동을 한 거죠. 운동을 하면 어쨌든 그건 일이고요. 에너지를 소모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명을 할 때도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에너지가 약간 소모된다라는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은 요 내용을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연력학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과 속도론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 두 가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에 따른 생성물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다이앤이에요. 이 다이앤에다가 HBr을 첨가하면요, 마이너스 80도씨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원투 첨가로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소가 붙었고요. 이게 1번, 2번이에요. 원투 첨가로 일어난 거고요. 여기서 1번, 4번 원포 첨가라는 게 거의 소량밖에 안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여기서 40도씨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대부분이 원투는 조금밖에 안 나오고 원포가 우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왜 그렇게 되느냐, 온도에 따라서 왜 원투가 우세하고 왜 온도에 따라서 원포가 왜 우세한지 그거를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이앤에다가 HX를 첨가했을 때 일단은 여기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공명을 한다고 그랬죠. 공명에서 근데 에너지를 조금은 소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일단 H가 붙고 X가 붙는 요 두 단계는 공통적이에요. 근데 단지 차이점은 여기에 공명을 하느냐 마느냐 요거밖에 없죠. 여기에서 근데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투로 갈 때는 최소 에너지로 갑니다. 최소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에 비해서 원포로 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낮은 온도라는 얘기는, 이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결국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다 보니까 최소한의 에너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경로를 선호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최소한의 경로가 바로 원투잖아요. 그래서 원투 첨가가 우세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상온보다 어쨌든 높죠. 40도면은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가 풍부하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제공해 주니까 이렇게 공명을 하기가 쉬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원포가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조금 더 우세해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어쨌든 활성화 에너지가 최소화로 필요한 이런 경로를 따라가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는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적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경로로 진행되는 생성물을 갖다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가 제일 적게 필요하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결국 반응 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속도론적 조절을 했다라는 얘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다 가요. 근데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파란색으로 간 게 원투예요. 이게 원투. 근데 이 빨간색으로 따라간 게 이게 원포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이것도 넘어갈 수 있고 이것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넘어갔다가 역반응을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역반응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역반응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정반응이 진행되는 거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똑같이 비슷하게 많이 갈 수 있다,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다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 역반응이 원투는 어때요? 더 쉬워요, 생각보다. 이 원투는 역반응으로 가는 활성화 에너지가 요만큼밖에 안 되고요. 원포는 여기에서부터 역반응 에너지가 월등하게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정반응도 잘 일어나지만 역반응도 일어나기가 쉬워진 거예요. 그렇다면은 정반응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갈 수 있다면, 정반응은 어차피 이쪽의 높이가 활성 에너지가 별로 많이 차이가 안 나니까 둘 다 비슷하다라고 한다면은 역반응에서 가장 느린 게 바로 원포겠죠. 그러니까 반응들이 다 이쪽으로는 잘 오는데 원투는 다시 돌아갔다가 이쪽 원포로 다시 오게 되면은 여기서는 뒤로 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최종적으로 원포가 제일 많이 남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연력학적, 한마디로 연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 생성물의 에너지만을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력학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이 바로 원포 첨가 생성물에 의한 생성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투와 원포를 이런 식으로 뭐 연력학적 조절, 속도론적 조절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반응이 속도론적 연력학적 조절에 의해서 생성물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시면요, H 플러스가 먼저 여기에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파이스타가 컨주게이션도 있고요, 벤젠고리도 어쨌든 파이그랍이 있죠. 그럼 여기에 파이스타랑 여기 파이스타가 컨주게이션도 있어요. 컨주게이션 된 자리들은 반응이 잘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H를 먼저 붙이고, 그러면 밑에 이렇게 탄소양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이 탄소양이온이 공명을 해서 이렇게도 갈 수 있고 그냥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원투, 여기 있는 거를 원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투 첨가가 일단은 속도론적은 맞아요. 이게 속도론적입니다. 속도론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이 원투는 맞습니다. 근데 연력학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은 일단 최종 생성물의 안정성을 비교해야 돼요. 근데 앞에서 분명히 파이그랍의 안정성을 비교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 파이그랍은 여기에 있는 파이그랍들이랑 sp3 온성탄소를 사이에 껴놨기 때문에 이건 격리된 다이엔이에요. 격리된 알켄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파이그랍은 여기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와 어쨌든 이렇게 파이스타끼리 포개져 있어요. 이거는 컨주게이션도 있어요. 그래서 파이그랍의 컨주게이션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안정해요. 그럼 이게 역반응이 또 어렵죠. 정반응이 이쪽이 더 어려웠고 역반응은 이게 또 쉬워요. 근데 이거는 정반응도 쉽고 역반응은 어려워요. 그럼 제일 많이 남는 게 이게 많이 남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또 연력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반응이 원투가 속도론적이고 원포가 연력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속도론적은 원투가 맞는데 연력학적 조절에 의한 생성물은 원투가 될 수도 있고 원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라고 구분을 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까지 정리를 해 두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컨주게이티드 다이엔의 친전자성 첨가 반응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